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그동안 6년이 됐어요. 남편이 첫째 아들이라 그동안 명절이나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 집이 먼저 시댁으로 가서 준비 다 하고 기다렸죠. 물론 남편은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준비는 제가 했어요. 이놈의 시댁은 매번 김장을 했어요. 제가 어머님 나이도 있고 해서 김치는 제발 사서 먹자니까 어머님 말씀하시길 김치는 해서 먹어야지. 우리 아들이 그동안 내가 해준 김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러니? 너 혹시 김장하는 거 귀찮아서 그러니? 아니요.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귀찮을 리가 있나요? 그냥 어머니도 힘드실까 봐 그러죠. 힘들기는 내 나이 되면 너도 알 거다.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거보다 우리 귀한 아들 맛있는 거 해먹이는 게 더 뿌듯하고 좋다. 이러시니까 김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김장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뭐라고 하려다가도 네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냐고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몸살 감기에 걸려 힘든 몸을 이끌고 김장 시댁을 하러 갔어요. 그날은 진짜 가기 힘들었어요. 4살이 된 애도 있지만 애는 시터한테 맡기고 남편은 친구 만나러 가고. 그래서 남편한테 진짜 그 약속 꼭 가야 되냐고 물으니 죽어도 가야 한다더군요. 정말 가야 해? 오늘은 시댁 가서 나 김장 좀 도와주면 안 돼? 미안. 저번에 말했듯이 오늘 꼭 만나야 하는 약속이라서. 성훈이 친구들 모임 만나다고 했잖아. 나 너무 아파서 그래. 다른 시댁 식구들도 안 오고 동서랑 나만 온다는데 김장 힘든 거 당신도 알면서 그냥 약속 한번 빠지면 안 돼? 당신 아픈 거 나도 알지. 그치만 동서도 온다고 하고 나도 체면이 있는데 약 잘 챙겨 먹고 나 일찍 끝나고 빨리 시댁으로 갈게. 그리 말하고 차 몰고 쌩 가는데 저는 이제 홀로 김장하러 가려고 하니까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원래 같았으면 눈물이 안 났을 텐데 6년째가 되고 아프고 혼자가 되니까 서글픈 거 있죠. 그렇게 김장을 하러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없었어요. 저는 아파 죽겠어도 김장하러 갔는데 동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서 아픈 몸 좀 쉬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아팠던 몸이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김장 안 하니? 이러다 해지겠다. 동서 오면 할게요. 저 지금 혼자 하기에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걔는 안 올 거다. 그리고 안 오면 혼자 하면 되지 뭘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니? 갑자기 동서가 원래 안 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얼굴이셨죠. 동서 왜 안 와요? 사실 걔는 오라고 말 안 했다. 네? 왜요? 그럼 처음부터 저 혼자 하라고 하실 생각이셨어요? 어차피 걔는 예전부터 불러도 안 오고 넌 혼자 알아서 잘하잖니. 저 혼자 백포기를 어떻게 해요, 어머니. 넌 힘도 있고 잘하잖니. 빨리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김장을 왜 안 하시냐면 나이가 들어서 힘드시다고 하셨어요. 정확히는 5년 전부터요. 딱 내가 며느리로 오고 1년 동안은 같이 하다가 5년 전부터는 동서랑 저랑 둘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저랑 동서랑 어떻게 하는지 지켜만 보셨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대로 지치고 힘드니까. 그치만 아들한테 직접 만든 김치는 먹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죽어도 혼자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님, 진짜 저 혼자 김장해요? 아, 그럼. 우리 아들들 중국산 김치 먹이랴? 며느라기 바빠서 못 온다는데 어떻게 하니? 저 감기 걸려서 아픈 거 안 보이세요? 나도 허리 아프고 이곳저곳 쑤셔서 너무 아픈 건 안 보이니? 빨리 김장하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나오시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건 배추 100포기. 저는 외동이라 나눠 먹어야 하는 형제들은 없었어요. 우리 부부가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 등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니에요. 사실 김치는 어머님이나 저희 집보다도 동선의 식구가 더 많이 먹어요. 서방님이 김치를 특히나 좋아하셔서 맨날 100포기 하면 50포기는 그쪽이 몇 주에 걸쳐서 나눠 가져가고 30포기는 저희 집이, 20포기는 시댁에 두고 가는 편이에요.
그냥 김치 만들어서 동선에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이 먹는 동서가 안 오니까 저는 그냥 동선에 김치해주는 김치 공장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상하죠.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다 같이 김장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저 어머니 동서 셋이서 도와가면서 하니까 힘든 거 모르겠기도 하고 무엇보다 혼자 독박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나눠 먹자 하는 마음이어서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죠. 오로지 저 혼자 희생해서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기는커녕 괴로웠어요. 5년 가까이 혼자 김장을 해대니 김치 냄새 맡기조차 싫더라고요. 남편한테 어머님 김장 관련해서 대신 말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남편 말. 어머니가 가족 챙기는 거 워낙 좋아하고 화목하신 스타일이라 그래. 당신도 알잖아. 그건 나도 알지. 나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보도 그거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챙겨주기는 해? 어머님이 당신 챙겨주는 만큼 여보도 나 챙겨줘? 그게 또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챙겨준 적 없단 말이야? 내가 진짜 힘들다고 고민 상담하니까 중간다리 역할은 안 하고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드니까 하는 말이지. 늘 이런 식으로 쥐구멍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더군요. 그게 쌓이고 쌓여 있었어요. 사실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화가 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또 동서 없이 나 홀로 김장을 시작했어요.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배추 절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허리랑 팔다리가 분해되는 줄 알았어요. 배추를 절이고 자다 깨서 중간에 뒤집고 몇 번이나 씻어내고 무채 썰어 속 만들고 내 허리, 내 팔, 내 다리. 쪼그리고 앉아서 속을 넣는데 이번엔 내 장기들이 접히는 것 같았어요. 매해 김장 해드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우면서 동시에 원망스러울 지경이더라고요. 왜 이런 역사를 만드셨나 싶고. 그 와중에 안방에서 TV 보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놈의 친구 만난다고 같이 와주지도 않은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배추 나르는 거, 속 만들 때 무채 써는 거, 뒤집는 거 등등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게다가 백폭이니까 아무리 해도 일이 안 끝나더라고요. 일하다가 그냥 내가 쓰러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체력은 많은지 쓰러지지도 않더라고요. 미련맞게 왜 이걸 혼자만 다 하고 있냐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 미련 맞은 거 맞아요. 사실 제가 결혼 3, 4년 차 때 시댁에 약점 잡힌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운전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곳에 일적으로 미팅 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었는데 남편이 제 합의금을 시댁에까지 빌려서 대신 내줬어요. 저희 부모님은 걱정하실까 봐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아무튼 약점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시댁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저라고 어떻게 하겠나요? 하나뿐인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님 편이었죠. 며느라, 이번에 우리 집 와서 대청소 좀 해라. 봄이 됐는데 먼지가 아주 집안을 어지럽혀서 어지럽구나. 네? 대청소요? 갑자기요? 그러면 동서도 오는 거죠? 고작 청소인데 작은 애까지 부를 거 있니? 너만 와서 도우렴. 아들내미도 오지 말고 그냥 너만 혼자 와서 먼지만 털고 가면 될 것 같다. 이번 주 주말에 오면 되겠네. 남편 없이 저 혼자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렇게 저는 주말도 반납하고 거의 매주 시댁에 가서 잡일을 하게 됐고요. 독박 김장과 독박 시댁살이를 5년 동안 시작하게 됐어요. 결국 그날 김장을 다 하고 시댁에 알아누워 있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가 지고 저녁 늦게서야 어디 놀러라도 갔다 온 듯 동서가 차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날 나쁜 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님, 저 왔어요. 많이 아프세요? 그렇게 아파 보이진 않는데. 지금 저녁에 와서 그게 할 소리야? 나 알아 누운 거 안 보여? 가족끼리 싸울 거예요?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김치나 담아주세요. 저 수연이 데리러 가야 해서 바쁘단 말이에요. 형님이 해준 김치 맛있잖아요. 저 이렇게 피로회복제도 사왔는데. 게다가 어머님이 말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면서 한 손에 보니까 약국에서 사온 바카스 한 박스가 보였어요. 그리고 김치통 2개가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김장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러 늦게 온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랑 둘이서 입을 맞춘 거였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여기 귀한 며느리는 동서고 나는 그냥 일꾼이자 종이구나 하는 생각이요. 동서 보는데 열불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지랄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늦게 올 거였으면 몰랐네요. 제가 와서 도와줘야 했는데 미안하고 수고해줘요. 이렇게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다못해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같은 말이라도 해야지. 너무 기본적인 예의가 없네? 도덕 시간을 졸았나 봐.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도가 지나친 건 동서지. 됐고, 그러면 배춧값은 전부 동서가 지불해. 네? 저희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셋이서 내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번에 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게 당연하지. 어머, 저도 일부러 안 온 거 아니고 바빠서 그런 건데 너무 이기적으로 구신다. 우리는 원래 비용은 배추값은 동서가 4분의 1 지불하고 나머지는 나랑 어머님이 지불해요. 저는 시댁에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이 제 친정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 제 합의금 내준 뒤로는 저 시댁에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합의금 내기 전에는 가족으로서 정으로서 며느리로서라면 합의금 내준 뒤로는 약간 책 잡힌 것도 있어서 죄인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이 집의 정식 큰 며느리고 부끄러울 거 없이 할 일 묵묵하게 전부 해냈어요. 남편의 이 집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저는 남편의 내조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치와 반찬을 동서에게 주는 건 어머님 왈 자기 딸과 손녀가 먹고 싶어하고 그걸 해주면서 본인이 너무 행복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 기분 때문에 거짓말로 안 주겠다고는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찬을 가져다 주면 동서가 종종 용돈을 준다며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하십니다. 결혼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김장철에 남편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다고 가자 하더라고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갔는데 헐, 제가 큰 며느리라 그런지 큰 집 작은 집 삼촌네들 다 모여서 김치 공장 시전하는데 가서 인사하고 앞치마 안 가져와서 공손히 좀 달라고 하니 앞치마 같은 건 본인 거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지.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쭈뼛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알아서 깨우쳐란 식이었어요. 뭐 그렇게 살갑게 해주기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갓 결혼한 세대 김장하러 왔는데 그렇게까지 홀대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시어머니 등장하셔서 우리 맏며느리니까 예쁘게 봐줘라 하셨어요. 김장은 평생 내가 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줬거든.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했으면 하는데 어때? 너도 괜찮겠니? 이게 우리 가문 전통이라. 네, 그런 거라면 저도 할 생각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때는 시댁에 첫 며느리로 온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워낙 다 같이 하는 거고 가족이란 말이나 나를 위해주는 시댁의 마음이 느껴져서 김장에 큰 악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태도가 달라지니까 저도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었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 제사 때는 새벽같이 와야 된다. 동서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네? 저번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갑자기 그러시면 저도 곤란할 것 같은데. 가족끼리 왜 그러니? 서로 힘들면 돕고 사는 거지. 그리고 다음 주 평일에 날짜 하루 비워둬라. 돈 들어갈 것도 있으니까 용돈도 좀 붙이도록 하고. 그런데 저도 직장을 다니며 힘들게 돈을 벌어오고 주말엔 집안일로 힘든데 제가 벌어오는 돈을 시댁 식구들에게만 쓰인다는 게 한편으론 화도 나고 저렇게 자꾸만 희생하라는 듯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사는 며느리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한때는 대화를 나누면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말씀만 하셔 그럼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막상 김장만으로 이혼하기엔 이유가 안 됐어요. 어머니, 저 사실 요새 좀 힘들어요. 그게 갑작스레 무슨 소리니? 너 잘하고 있었잖니? 저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끙끙 앓고 있었던 거고 혼자 꾹 참고 있었던 건데
큰 며느리로서 큰 며느리 노릇하는 건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도망가겠다는 거니? 네 남편이랑 아들은 어떻게 하고? 에이, 남편이 크게 되려면 아내가 며느리 노릇도 하고 내조도 해야 장차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건데. 너 혹시 김장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 아니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냥 혼자 감당하려니까 힘들어서 동서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번 김장에 동서도 오지 않았니? 너 혼자 다 한다고 내가 독박 씌우는 거야 지금? 어머니, 제가 또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자꾸 이야기가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쳇바퀴처럼 말이 안 통했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면 저는 그냥 제 일하기 싫은 못된 며느리가 되고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 결혼 1년째 때는 김장을 남편이 좀 도와줬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기 힘든데 아들 네가 좀 해라. 여자는 뼈를 몸을 아껴야 된다. 남자는 근육이 많아서 많이 해도 여자보다 안 힘들어.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가 나보다 내 아내 잘 챙기네. 이래서 더 감동이었고 시댁 잘 다녔죠.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제 편을 잘 들어주셔서 오히려 행복하게 김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쉬엄쉬엄해. 당신이 막 일을 찾아서 하고 손이 빠른 편이니까 자꾸 혼자 일하게 되잖아. 어머니가 그래서 당신 좋아하는 건가? 그것도 있지만 워낙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 같이 해야 빠르고 빨리 해치워야 같이 쉬지. 내가 꾀를 안 부리는 편이긴 해. 그래서 시댁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여간에서는 쉬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일하고 있으면 남편도 와서 돕고 화기애애했어요. 근데 평소 회사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만 봐도 제가 막 나서서 일하면 다들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쉬라고 하거나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나 좀 고생한다 하지만 나중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아주니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명절 때도 제가 주말 공휴일에 찾아뵙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시니까요. 우리 며느리 일을 너무 잘해서 걱정이네. 어디 가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꽤 좀 부려라. 아들 너는 며느라기 고생시키지 말고. 아유 알았다니까요. 내 걱정 안 하고 순 며느리 걱정만 하네. 눈물 나더라고요. 김장하고서도 수육을 삶았는데 계속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바쁘셔서 외동이다 보니 사랑은 많이 받고 자랐지만 챙김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아빠는 건설회사 다니고 엄마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교장하고 계십니다. 맨날 집에 가면 혼자였고 집도 제가 청소해놓고 빨래, 설거지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김장하느라 팔, 다리, 허리가 분해되고 장기들이 다 접혀버린 듯 몸은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내주면서 시댁이 절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가면 일단 지옥이 시작돼요. 큰며느리는 시댁에서 쪽잠도 자면 안 되나 봅니다. 점심까지 먹고 저도 친정 갈 채비하니 어디 가려고 하니? 오늘 다른 식구들도 오는데. 네? 오늘 다른 분들 오신단 말씀 없으셨잖아요. 내가 너 온다고 해서 사촌들 좀 불렀다. 그럼 안 됐니? 시어머니 표정 굳어져선 눈물까지 머금더라고요. 늘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웁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서운해도 울고 늘 웁니다. 그러면 이젠 또 시작인가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병 걸릴 것 같았고 그냥 저는 집에 가면 안 돼요. 친정도 못 가고. 친정은 강요 따윈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분위기예요. 시댁 올 때 당연히 한복 입으라고 하면 저는 한복을 입어야 했어요. 결혼할 때 40만 원 주고 시어머니가 맞춰주셨어요. 애기 돌잔치 할 때도 입으라 하시더군요. 집안 분위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느낌? 왕비가 되고 싶으면 남편을 왕 대접해야 되는 거다. 어른들 말씀이 다 그렇다. 알았니? 네, 그렇죠.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연로하신 아버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아버님 말 한마디에 째려보고 저 앞에서 뭐라 하시고 제가 다 숨이 막힙니다. 결혼 2년 차일 때부터 매일매일 카톡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답장 안 하면 받을 때까지 전화 오고 어디 아픈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아픈 게 아니었네. 전화 왜 안 받았니? 아픈 건 아니고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죄송해요. 연락 못 드려서. 안 아픈 거면 다행이구나. 그럼 이따가 시간 괜찮으면 좀 오지 그러니? 아들 없이 혼자 와도 괜찮으니까. 저 혼자서요? 오늘 할 일 있는데 다음 주에 뵈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싶다는데 그런 말이 어딨니? 섭섭하다. 연락도 365일 중에 350일은 하며 오라고 할 때마다 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같이 다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지? 나랑 같이 주일마다 교회 같이 가는 거다. 우리 집 안으로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매끼 밥 같이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 부르고 자기 아들한텐 절대 종교 강요 못하는데 저한테만 그래요. 기본적인 할도리 이상으로 잘했지만 상황이 본인 뜻대로 안 돌아가면 화내시거나 우십니다. 생각만 해도 숨 막히고 답답해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만 다가오면 제가 숨이 막혔어요. 그 전달부터 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 하고요. 그런데 이 고민을 저 혼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서도 안 하고 서방님도 안 하고 심지어 제 남편도 안 합니다. 이 집안 그냥 저 혼자만 책임지는 것 같아요. 일도 저 혼자 하고요. 배는 큰데 뱃사공은 저 혼자입니다. 저는 아무도 안 돌봐주고 친정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발 친정에 한 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주말은 맨날 시댁에 가야 했거든요.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 갈 생각을 하니? 친정 식구들과도 발길을 줄이는 거란다. 저 말에 남편은 구경. 그래서 저는 어느 년도에는 단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는 날도 있어요. 어느 날 결국 시간을 내고 내서 명절이 끝나고 그냥 어차피 1시간 거리니까 저 혼자 아이 데리고 들렀을 뿐이고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친정에 안 오는 거에 제가 매우 기분 나빠하니 그럼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되지 뭘 그리 짜증을 내. 내가 100만 원 붙일게. 여보, 이게 돈 문제로 보여? 내가 시댁에 맨날 가서 하는 건 효도가 아니야? 내가 힘들어서 그렇잖아.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조차 이해를 못 해줘? 얼마나 잘나신 사위이길래 장모님 장인어른 한 번 뵈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 내 부모님 내가 효도할게.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또 남편이 저희 친정에 100만 원 붙인 걸 어떻게 귀신같이 아셨는지 그것도 다시 내놓으라 난리. 동서도 처음에는 시댁 와서 열심히 눈치껏 김장하더니 시어머니가 절 미워하고 저만 일을 시키려고 하고 제가 또 눈치가 보여서 나서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지는 그냥 빠져도 된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동서도 어이가 없는 게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자기가 갑질이냐고요. 명절이나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도 한두 번 빠지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됐어요. 명절 때도 전 부치고 그런 날에는 안 오고 그 후에 와서 제가 부친 전 가져가고 그러답디다. 그게 너무 밉살스럽고 꼴보기가 싫었어요. 노동은 안 하고 그 집 먹을 거 다 가져가는 게 아주 여우 같아서. 근데 결혼 초에는 남편도 방, 거실, 화장실 등 청소 다 하고 빨래 집안일 거의 다 하고 저는 밥이랑 설거지 정도만 했어요.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집안일을 했더라고요. 서로가 짠한 마음에 내가 더 할게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설거지도 남편이 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근무 시간은 둘이 비슷한데 저는 야근이 잦다 보니 일하고 오면 집이 깨끗해져 있었고요. 서툰 솜씨로 해주는 반찬들도 항상 맛있다고 해주고 고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남편의 성품이 시어머니를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결혼 생활 하다 보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마 내가 사고를 내고부터였겠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긴 무슨. 초등학생이 봐도 알겠습니다. 남편은 제 대신 내준 합의금을 생각하면 한 번씩 욱욱 올라오나 봐요. 그런데 이미 끝난 일 가지고 나한테 화를 낼 순 없으니 다른 걸로 쥐잡듯 잡기 시작했어요. 크게 말하자면 친정일이 가장 컸어요. 저희 친정이 금전적으로 바라시는 건 없어요. 오히려 뭘 더 해주시려고 그러죠. 이사할 때, 가구 살 때 소소한 것들 많이 해주셨어요. 고맙고 감사했죠. 하지만 좀 더 자주 보고 싶어 하시고 살갑게 정겹게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전엔 몰랐었는데 합의금 사건 이후로 보니 저희 남편이 지독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가정 위주더라고요. 시댁은 잘 챙기고 친정도 결혼 후 1년까지는 챙기더니 합의금 내준 이후로는 조금 저희 친정에는 덜 챙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모순적인 게 오직 우리 부부 둘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면서 시댁은 챙겨야 한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된 지 1년 됐잖아. 당신이 우리 가족 너무 잘 챙겨주는 거 알아. 그래서 말인데. 그렇지. 왜? 할 말 있어? 우리 부부끼리 숨기는 거 없기로 했잖아. 친정이나 시댁에 너무 자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갑자기 왜? 그런 말 안 했잖아. 우리 부부가 영천이나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 가정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시댁은 겁나 챙기는 거예요. 그것도 저만요. 어머님 통해서 저만 시댁에 가고 저만 시댁 가서 청소하고 저만 김장하고 저만 어머님 잡일하러 시댁 가고 그때 남편은 골프 치러 가고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남편은 시댁도 잘 안 가고 친정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 남편으로는 100점일지 몰라도 사위로서는 영 아니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녁 한번 사시겠다고 전화를 하는데도 그것도 사위 눈치 보여 제게 몇 번씩 말씀하셨어요. 냉큼 약속 잡지 않고 미적대다가 결국 한 달이 다 되도록 못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밥 사라는 것도 아니고 사주신다는데 사위 얼굴 한번 더 보시겠다는데 왜 그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장이고 주말도 바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직접 죄송하다고 전화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사위이기도 하잖아. 아니, 내가 애초에 우리 가정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여보, 그래놓고 내가 주말마다 시댁 가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고 당신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그럼 뭐 내가 가지 마? 그럼 여보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단칼에 다 거절해? 그러고도 사위야? 결혼 후 정말 처음으로 울고불고 싸웠는데도 남편은 그대로네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께 잘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고 아직도 장인 어른께서 당신한테 말씀하는 거 거절조차 못하는 건 부모님한테서 아직 독립하지 못한 거 아니야? 스스로 좀 돌아보는 건 어때? 기가 막혀서 진짜. 우리 아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주말 다 반납하고 시댁 가는 건 그냥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면서 제가 시댁에 하는 효도는 제가 원해서 하는 거고 죽어도 저희 친정에는 못 가겠다고 모순적인 말만 합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는 시댁 때문에 못 가지만 다음 주는 시간 내서라도 꼭 갈게. 아니다. 사위가 시간 안 된다는데 너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들으니 우리 엄마한테만 딸 준 거 후회된다고 하셨다네요. 엄마가 그나마 잘 다독이셨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효가 따로 없다 싶어서 눈물이 절로 났어요. 지금도 여전해요. 휴가 중에 시댁이랑 친정에 밥 한 번씩 사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가요. 참고로 시댁이랑 친정 저희 집에서 1시간 남짓밖에 안 걸려요. 피곤해, 힘들어. 거기까지 언제 가? 나 일하는 거 알잖아. 내 생각은 안 해? 내가 시어머니 거의 3일에 한 번씩 뵙는 거 몰라? 여보보다 시어머니 더 자주 뵙는 것 같아. 그러고도 시댁 가자고 하면 일어서면서 왜 친정은 안 가? 우리 아빠 뵌 지 3달은 넘은 거 알아?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내 주말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그때부터 말했잖아. 주말은 우리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당신 말 진짜 모순적인 거 알아? 정작 난 내 주말이 없어. 당신만 일해? 나도 일해. 나도 일하고 시댁에 가서 종노릇하고 정작 친정에는 가지도 못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얼굴 까먹었을걸? 지금 우리 집 가는 걸 종노릇이라고 했어? 그래, 종노릇이라고 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나 좀 보고 배워. 친정에 자주 전화 좀 드리고 따로 만나 밥도 좀 사드려. 난 시댁에 전부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나도 중요해. 그런데 난 정작 시댁에서는 며느리 노릇하는데 우리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난 대체 뭐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 한번 드리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이나 시어머니나 동서나 지금 내 눈에는 진짜 다 똑같아 보여. 그렇게 울면서 뛰쳐나가고 엄마한테 전화하니 엄마는 제 얼굴 보고 싶다고 난립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우니? 엄마가 그쪽으로 갈까? 저번에 사위 오면 여행 가겠다고 한 거 우리 셋이라도 갈까? 우리 딸 보고 싶다. 엄마,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게 무슨 말이니? 부부 사이는 그냥 잘 지내는 게 최고야. 힘들면 엄마한테 꼭 말해. 알았지? 저 오면 직접 비용도 다 내서 가족여행 떠나고 싶어 하신 부모님은 사위에게 말도 못 꺼내셨답니다. 그다지 잘나지도 않은 사위. 딸하고 잘 지내는 게 최고라고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게 더 속상했습니다. 이제 이런 남편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동서의 태도는 더욱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 김장에는 이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동서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이번 김장 때 언제 올 거냐고요? 이번 김장 때 언제 올 거야? 시간 말해주면 나도 맞춰서 갈게. 형님, 저 이번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번에 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 왜 안 되는데? 저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이 있어서요. 저녁 늦게서야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날짜 바꾸자. 그럼 되겠다. 저 하나 때문에 어떻게 김장 날짜를 바꿔요?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주는? 그날은 또 저희의 유치원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역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오겠다고 하대요. 네, 이럴 줄 알고 동서 엿먹이려고 준비한 게 있었죠. 그렇게 나 혼자 김장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 왜 이렇게 김장철만 되면 감기가 오는 줄 모르겠어요. 이번에만 해도 감기에 잔뜩 걸려 콜록거리면서 김장을 혼자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김치에 침 다 튀기겠다며 제 입에 마스크도 아니고 웬 까만 비닐봉지를 귀에 끼워주는데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뭐 토를 하나요? 기침 나올 때마다 다용도실로 뛰쳐가서 기침하고 다시 또 김치하고 이러기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김치 노동을 하는지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해는 절인 배추를 사서 쓰느라 일이 대폭 줄어들어서 후다닥 하고 누워있는데 동서가 또 저녁 늦게 쳐왔더라고요. 와서 한다는 말이 형님 또 아프다고 누워 계세요? 매년 이러시네. 어쩜 이렇게 레파토리가 똑같으세요. 나 같으면 지겨워서 다른 변명 쓰겠다. 이지랄 하는데 전 속으로 그래 더 해봐 이년아. 너 오늘 아주 내가 그 입 2번 다시 못 열게 해줄게 하면서 눈 뜨고 동서 쳐다봤어요. 그러자 동서가 형님 그렇게 멍하니 쳐다만 보지 말고 여기 김치나 담아주세요. 저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졸려요. 그러는 거예요. 듣자마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엿먹일 생각을 하니 심호흡을 하고 속을 가라앉혔어요. 알았어. 김치 담아줄게. 잠깐 기다려. 역시 고마워요 형님. 다음에는 꼭 와서 도울게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게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표정 관리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온 식용건조 밀웜을 챙겨서 동서 김치통 가지고 그대로 부엌으로 갔어요. 동서는 아무 생각 없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서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그 와중에 들리는 동서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치통에다가 일단 김치가 아닌 배추를 김장하다 남은 배추를 가득 깔고 그 위에 제 아들이 좋아하는 밀웜을 전부 쏟아부었어요. 벌레에 면역력 없는 여자들이라면 소리 지르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긴 게 애벌레나 다름없어서 혐오스럽기는 장난 아니었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땐 놀랐는데 그년이 보고 놀랄 거 생각하니 가소롭더라고요. 김치통이 투명한 게 아니라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동서한테 김치통에 배추와 밀웜을 선물로 주고 동서를 보냈어요. 그 자리에서 열어보면 어쩌나 싶었는데 확인은 안 하더라고요. 김치 맛있게 먹어. 형님, 아픈데 고생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눈웃음까지 치면서 가던 여우.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동서랑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수십 통이 오더라고요. 김치라고 믿었던 통 안에 와글와글 애벌레가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단은 먼저 동서 전화 온 거 궁금해서 받아보니 난리더라고요. 형님, 진짜 미쳤어요? 정신 어디다 두고 온 거예요?
동서가 전화 받자마자 나한테 미쳤냐 하대. 그러더니 시모도 옆에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쌍욕을 박더라고요. 재료 아깝게 김치에 뭔 짓을 했냐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대꾸했죠. 동서한테는 그 벌레도 아까워. 내가 쓰레기 안 넣어준 걸 고맙게 여겨. 그리고 어머님네 김치통도 한번 열어보세요. 이혼 서류 넣어놨거든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제 대신 내준 합의금은 위자료 대신할게요. 뭐? 이혼? 야, 너 진짜 정신 나갔냐? 뭐 이까진 일로 이혼을 한다고 우리 집에 좋은 글씨 남길 일 있어? 무슨 이혼이야? 저 이렇게는 못 산다고요. 나 이 집 종노릇 못하니까 이제 둘째 며느리하고 짝짝꿍 잘 놀아보시라고요. 그리고 동서도 그 벌레 먹고 얼른 인간 좀 돼. 어디서 못 배워 먹은 짓을 따라하고 있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대판 화나서 소리소리 지르는데 그동안 제가 뭘 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이제 볼 일 없겠다 싶어 그냥 미친년처럼 지랄했어요. 저 시댁 가면 다른 며느리들처럼 아니 누구보다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갈 때 과일이라도 항상 사들고 가고 그것도 남편 코치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갔잖아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 아니니? 그거 동서도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동서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했겠나요? 제가 혼자 독박으로 큰 며느리 노릇하는 동안 동서는 며느리는커녕 그냥 그 집에서 귀한 여자 대접받은 거밖에 없었으니. 솔직히 저만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한 거 맞잖아요. 동서는 시댁에 얼굴 비추는 날 저는 김치 가져갈 때 말고는 못 봤는데요. 제가 시집에 얼굴 도장 찍을 때 동서는 그때마다 뭐 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생활 누렸겠죠.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동서가 지랄하기 시작.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 아주 절 나쁜 년으로 만드시네요. 저도 도울 땐 도왔는데.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볼래? 네가 뭘 했는데? 저번 제사 때 전 한 번이라도 붙였어? 너 와서 가져가기만 했잖아. 식구들 중에 김치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도 너희고. 근데 김장값 가장 적게 내는 것도 너희잖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니? 그리고 왜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안 와?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어서 못 온 거예요. 약속이 어떻게 딱 그날마다 있어. 그리고 가족 약속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말 들어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던데. 우리 가족 약속 한 달 전부터 말하는데 갑자기 급한 약속 생겼다고 하고 보내고. 어머님도 딱히 트집 안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 너 지금? 내가 보기엔 어머님이나 동서나 똑같아요. 어머님. 어머니, 저 사고 났을 때 남편이 도와준 거 솔직히 그땐 고마웠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옥 같았어요. 시댁에 가는 것도 지옥 같았고 그냥 하루하루가 고됐어요. 그냥 그거 합의금 도와준 정도로 계속 종노릇 할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고 부부잖아요. 가족끼리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낫죠.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무슨 이혼이니? 합의금이 쉽게 나오는 돈도 아니고 그땐 고맙다고 하더니 게다가 제가 그 후로 용돈도 드렸잖아요. 30씩 드렸는데 저번 달인가? 남들은 며느리가 준 용돈으로 샤넬백 그런 거 맨다고 눈치 주셔가지고 제가 용돈 10만 원 더 올려드리고 그래도 합의금 준 건 준 거잖니? 그때 우리 아들이 너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건 잊어버렸니?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도와준 건데 그깟 합의금이요. 더러워서 위자료로 퉁칠게요. 남편, 아니 이제 어머니 아들이죠? 아드님께 받아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저 그쪽 집안에 당한 시집살이 증거들 수없이 많아요. 오늘도 아픈데 혼자 김장한 거 사진 찍어서 증거로 남겨뒀고요. 통화하는 거 매번 다 자동으로 녹음돼서 녹음본 수없이 많아요. 지금도 다 녹음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혼 소송 걸어도 전 무조건 이겨요. 무슨 소리니? 너 진짜 내 아들 이혼남 만들려고 환장했니? 내 인생에 내 자식이 이혼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아니야. 그쯤 가니까 진짜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게 애원이 되더니 이제 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모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런 양반이 자식이 이혼했다는 소문 돌면 얼굴 못 들고 다니죠. 가뜩이나 모임 같은 것도 매번 다니시고 모임에 거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인데 창피한 것으로도 모자라 집안의 수치라고 여기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시더라고요. 지금 어딨냐? 내가 당장 가마. 내가 용서해 주겠다. 시집살이? 그거 다시는 안 시킨다고 약속하마.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듣고 보니 너무한 고생시킨 것 같구나.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180도로 태도가 달라지시는데.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 봐서라도 내 아들이랑 오래 살았잖니. 그냥 못난 애미 도서라고 생각해라. 이혼은 진짜 안 된다. 잘못했다. 내가 못났다.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제 마음이 약해질 줄 아세요? 어머님 그렇게 우시려면 제 앞에서 5년은 우셔야 돼요. 무슨 연불처럼 이혼은 안 된다고 계속해서 비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전화 끊고 남편한테도 진지하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제 우리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때 합의금 내준 걸로 사람 눈치 주고 자존감 뭉개는데 내가 살아야겠어? 당신이랑 나랑 부부 아니야? 부부는 일촌도 아니고 무촌간이라더라. 그만큼 가까운 사이지 않아? 난 당신이 그렇게 사고 냈다고 하면 되려 당신을 감싸 안아줄 텐데 당신은 그때 어떻게 했어? 돈 내준 빌미로 날 못 잡아먹어 안달 아니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당장 이혼해.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진정하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합의금 그거 오해야. 내가 그 후로 당신한테 뭘 못했어. 오해? 지금 와서 오해라는 말이 나와? 거의 5년 넘게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고 내가 힘들 때마다 당신 찾아가면 나 몰라라 하고 그게 가족이고 부부야? 난 그런 거면 부부 안 할래. 해도 당신이랑은 안 해. 거지 같은 시대, 거지 같은 김장, 거지 같은 남편. 이제 그런 거 졸업할래. 그렇게 귀한 시대 당신이 다 책임지고 당신이 며느리 노릇까지 다 해. 아니,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랑 살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협의 이혼은 절대 안 될 텐데. 잠깐만 다시 생각하고. 협의가 안 돼? 그래, 그럼 소송해. 내가 무조건 이겨. 갈 때까지 가보자. 남편 말대로 시댁에선 절대 이혼 안 된다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박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와중에 멘탈 나간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거예요.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자업자득이죠. 하늘에서도 전 남편 했던 쓰레기 짓이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아무래도 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뭘 도와줘? 전 남편이 뻔뻔하게 전화도 하고. 알잖아. 나 이번에 사고 낸 거. 재판장 갈 것 같아서 그래. 그게 뭐? 합의금이라도 내주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한테 재산 분할 다 해주고 위자료까지 주느라 돈도 없는데 우리 아들 합의금은 빚져서 줘야 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말아먹게 생겼구나. 내가 너 조금만 더 가르쳐 놨으면 철원년한테 장가 안 보냈는데 지금 내가 해준 거 없다고 무시하는 거니? 네, 조금 더 제대로 가르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연 맺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착한 아들이 운전도 그따위로 했나 봐요. 그 착하고 착한 어머니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고 끊었어요. 후회는 전부 차단했고요. 아이 양육권은 말할 것도 없이 저한테 왔고 저도 직업적으로 꿀리는 거 없으니까요. 전 남편이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역시나 안 하는 게 맞았었네요. 저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